세 번째 큐브 속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키워드 보여주시죠.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유정입니다. 고유정에 대해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한번 짚어보시죠. 현 남편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이혼 판결 내리고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손정혜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가사 사건으로 이혼 소송을 현 남편이 제기를 한 것이고 이미 고유정과 그 현 남편의 가정 생활을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이 혼인 관계가 파탄된 데는 고유정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신 것인데 네. 그 근거로 폭언이 있었다, 결혼 생활 중에.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 그리고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이혼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으로 3천만 원을 위자료로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네. 우선은 현 남편과의 분쟁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의붓아들에 대한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무죄라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판단이 된 상황이어서 이것이 위자료의 근거로는 적시가 되지 않았고요. 예. 혼인 생활 중에 남편을 상대로 좀 폭언을 한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부분 때문에 이혼에 이뤘으니 책임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랄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이혼 여부에 대해서 고유정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예. 또 위자료 3천만 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분들이 있어서 고유정이 항소하거나 남편 측에서 항소하지 않는 이상 이혼은 확정이 되고 그럼 남편 측에서 이혼 신고를 해서 현 남편과의 가정 생활도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들 친권도 상실한 상태에서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도 패소했기 때문에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라.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래 저희가 알던 사건으로 돌아오면 지금 고유정의 경우에는 전 남편 살해 혐의, 의붓 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다음 달 5일입니다. 11월 5일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대법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들여다보고 판결이 나올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최 교수님? 일단 첫 번째 그 전 남편 살해 의혹과 사체 손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 즉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는 뭐 특별히 이견이 있는 부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의붓 아들 살해 혐의 같은 경우에 1,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아마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뭐 대법원이 어떤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검찰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붓 아들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 정황은 있지만 사실 명확한 증거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는 생각은 들지만 대부분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만약에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다른 정황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받아들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무죄를 바꾸는 부분까지 추가적인 증거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전 남편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의 판결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의붓 아들 살해 의혹 같은 경우에 지금은 1, 2심의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최 교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의붓 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한 것이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께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2심에서 검찰이 무죄에 이제 항소를 하면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전문 감정인들의 진술까지 모두 다 청취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 초기에 증거 수집이 좀 부족했던 측면도 있는 상황이어서 뒤늦게 새로운 증거가 명백하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현 남편, 그러니까 친아빠의 어떤 과실로 인한 치사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수사를 거듭할수록 고유정에 대한 혐의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라든가 그 당시에 뭐 어떤 것을 검색했다던가 특히 어떤 성분의 어떤 음식을 먹였다던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간접 증거로서의 밖에 효력이 발생하지 못해서 사실상
입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죄라기보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증거 부족으로 또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죽은 아이 입장에서는 피해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네, 뭐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대법원에서 다루는 걸 이제 법률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부합하는 거를 따지는, 쉽게 얘기해서 뭐 제 말이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근데 그런 거를 주로 따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도 혹시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법칙 때문에 항소심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예. 보통 형사 사건을 보시면 대법원으로 올라갈수록 증거 법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간접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직접적인 어떤 범죄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1, 2심 판단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예, 알겠습니다.